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하고 이어서 장동혁 대표와는 별도로 단독 회동을 진행합니다. 여야 대치 전국 속에서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조국 원장의 사과에도 성비위 사건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뭐 수순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빠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방미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만나야겠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도 난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고, 사실 시간을 미뤘던 건 장동혁 대표가 장고에 들어가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만날 수 없고 들러리 설 수 없고 의제와 어떤 여러 가지들을 정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해서 가겠다라는 것이어서 대통령실이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 여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고심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절충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를 같이 보고 또 따로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저는 이제 꽉 막힌 여야 이 전국의 대치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좀 여야 정치권의 대표들이 좀 면이 상한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손잡아라라는 어떤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이 돋보이는 여야 대표 회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안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일단 오찬하고 따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어떤 얘기할까요?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제 대통령과 단독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지금 당장 닥친 어떤 특검의 이 과도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피력할 걸로 봅니다. 물론 이제 정체가 복원된다는 차원에서 회담 자체가 의미가 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지만 워낙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 민주당 쪽의 공세가 거세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전혀 한 발자국도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독립적으로 출범한 특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저희 당의 입장을 어디엔가는 여권의 누구에게라도 어느 정도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서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가 그런 차원에서 좀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손잡아라 했는데 손 잡습니까? 이번에는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확인한 바로는 정청래 대표도 손 잡을 각오로 이번에 이 여야 지도부 회동에 응하지 않았을까,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잡는 게 결국에는 여야 대표 간에 서로 풀었으면 훨씬 더 국민들이 아 그래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악수할 땐 악수하는구나 그럴 텐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모아놓고 손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좀 경색된 정치 국면이 이번 8일의 회동을 통해서 좀 풀려나가기를 좀 바라는 겁니다. 네, 손은 잡는데 내용도 있어야 될 텐데 협치까지 가능합니까? 그건 뭐 민주당과 또 대통령실의 그 키가 있는 거죠. 저 입장에서야 이제 소수 야당으로서 선명한 여권을 견제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받아서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자세를 대통령실에서 보일 거냐, 또 여당도 국회 운영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냐,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달린 건데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저희 당의 당대표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악수까지 하고 말씀을 나눌 것인가, 만약 그게 성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편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 조사 징계 절차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이 당시에 이 관련해서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조국 원장과 당 지도부가 이렇게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조국 원장이 성비위 문제를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 조 원장이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개입을 했더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다. 이런 주장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오늘 그 공개적으로 사과했듯, 그리고 어떤 내부적으로 그 성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위로와 여러 가지 어떤 사죄까지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방어를 했는지, 저는 그게 이 전체적인 오늘 조국 혁신당의 사과를 하는 것들을 다 상쇄시켜 버렸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잘못 좀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뭐 인간의 아니,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치권의 일이 더더욱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과를 하려면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납작 엎드려서, 아니면 우기려면 나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강미정 전 대변인이 주장하듯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사죄하러 와놓고 나서 조국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수감 생활할 때는 당원이 아니었고 비당원 신문에서 개입한다는 건 사당화의 논란이 있다. 근데 그걸 누가 이해할까요? 조국 혁신당의 간판이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혁신당이 아니잖아요. 조국 혁신당입니다. 사실상 창업주예요. 창업주가 아무리 등기가 안 돼 있고 지금 직을 안 맡고 있더라도 혁신당 자체가, 조국 혁신당 자체가 지금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 입장을 내야죠. 그런데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 없다. 그리고 사당화라는 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의견을 내는 게 사당화입니까? 전 대표로서 입장을 내는 거는 당연히 낼 수 있는 거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직 대통령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입장을 내야죠. 국가의 원로로서.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의 원로로서 당원이 아니더라도 전 대표로서 입장을 내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조국 전 대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좀 미진했다고 조국 전 대표도 하더라. 그래서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도 이번 기회로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사과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좀 애매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성비위 이 논란이 꽤 좀 며칠은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응 전략을 좀 잘못 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김선민 권한대행의 저 발언은 안 하느니만 못했다고 저는 봐요. 정치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특히나 이 사과의 의사표시를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어투, 뭐 어조, 뭐 어떤 뭐 표정, 제스처 이런 걸 보는데, 지금 제가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이 강미정 대변인을 향한 사과의 어떤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쌀쌀맞기도 하고요. 너무 건조해서 일단 거기서부터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님은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강미정이라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언급은 한 번이고요. 조국 대표는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본인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당은 조국 전 대표가 당시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의를 했다면 사당화 논란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그대로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이 사당이라는 증거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조국 전 대표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말에.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의 김선민 권한대행의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말 뭘 반성하고 있는지, 조국 신당의 당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확실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안 좋은 쪽으로 느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 파장은 민주당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보고를 받는 즉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즉시 지시를 했고 박균택 윤리감찰단장은 당사자에게 즉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 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언과 이 징계 수위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강욱 의원이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과 관련된 조국혁신당의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 대수롭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그 단어를 씀에 있어서 조금은 피해자들의 주장만 듣지 말아라. 가해자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건 진실은 모른다. 진실도 모르면서 떠드는 건 개돼지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적인 일반 상식에 있어서는 매우 동떨어지고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전 의원의 신분으로서 얘기했다면 최강욱 의원이 워낙 말을 거치게 하는 이력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짤짤이 발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앙컷 발언으로 있어서 당에서 즉시 징계를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런 성비위 이 발언에 대해서 전 의원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발언이 원래 그런 정치인이구나. 거기에 대한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면 되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당원, 권리당원. 우리가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기치를 내걸고 교육연수원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상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발언을 해버리면 교육연수원장으로서 과연 이 간판인데 적절한가? 라는 차원에서는 당에 해를 끼쳤다는 게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즉시로 여기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지금 그 징계 수위를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아쉬웠던 것들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교육연수원장을 사직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일단 윤리감찰을 성실히 받겠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물론 부적절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더 지금 이 논란을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면 복권까지 이야기하면서 논란에 의해서 이제 좀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8.15 사면 복권 된 분이 그 사면 복권 된 지 얼마 지났다고 이런 무리를 일으키느냐. 두 분이 지금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국 전 대표야 직접적으로 연관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강욱 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본인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선택한 단어들의 그 수준이 너무나 세고 또 국민들이 듣기 불편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교육연수원장을 지냈던 분들이 유독 이렇게 설화가 많다. 정봉주 전 의원, 박구영 전 교수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교육연수원장이 뭘 교육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교육연수원을 없애든지 새롭게 체제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 원장 자리만 가면 저렇게 설화에 휩쓸려서 당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지적이 아마 내부에서도 많을 것으로 보고 최강욱 전 의원은 교육연수원장으로서의 자격은 물론이고 이제 대중 앞에서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본인의 본뜻을 표현함에서 좀 과격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인의 의사 표시를 평가할 때
대중은 어투까지도 보는데 단어 자체가 저 정도까지 나갔다면은 대중에게 뭔가 평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야가 또 충돌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수사 감찰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청문회를 하는 거는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김용민 의원이 사고치고 도망 나온 나 의원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맞받으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간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고를 치고 뭐 도망을 왔다는 것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야 상황이 이런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격화돼 있다는 걸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나경원 의원의 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지금 재판 중인 것들을 다 들고 와서 다시 한번 뭔가 재판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보면은 뭔가 민주당에 좀 유리하게 재판 결과를 끌고 가려는 듯한 의도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법원이 이러한 어떤 뭐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에 영향을 받아서 판결의 내용이 바뀐다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긴 하지만 여론을 좀 어떻게 바꿔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저항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부른 증인 참고인들이 관봉권 띠지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지금 재판이 물론 중지 중이긴 하지만요.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가 판사 출신이었을 때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러게 좀 되묻고 싶어요. 재판이라는 건 독립적인 것이고 사실상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주장들을 판사가 참고할 수 있어도 재판에 거기에 압박을 받고 판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정치권에 주장하는 바는 판결에 영향이 미치고 판사들이 A라는 판결을 하려다가 이 정치권이 이렇게 되면 B라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저는 확정 편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나경원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계속해서 연일 법사위가 시끄러워요. 오늘도 대치했습니다. 예. 내일도 대치할 것 같습니다. 왜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 이렇게 파행을 시키라고 국민의힘이 보낸 겁니다. 다른 상임위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아니라 아니 좀 그 중진 의원이 무게감 있는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와서 여기서 했었다면 이렇게 시끄러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경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 내란 특검에 대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해 본인이 패스트트랙에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라고 몰래 뒤에서 거래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이분이 과연 법사위원이나 법사위 간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걸 공격할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그걸 방어해야 되니까 맨날 싸우죠. 일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매일 어떻게 싸우는지가 궁금하면 그게 과연 정치 효능성이 맞는지 저는 뭐 일단은 뭐 여야가 잘못이 있긴 있지만 나경원 의원의 잘못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간사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런 일이 시작된 그 단초는 민주당에서 먼저 제공한 거 아니에요? 육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만든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로서는 나경원 의원 정도로 간사 임명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그렇지 않은 분으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이 합리적이고 그래도 온화한 분으로 원칙을 지키는 분으로 임명을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을 저희가 간사로 임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으로 먼저 육선의 추미애 의원, 이분이 보통 분입니까? 이분을 딱 임명하니까 저희는 뭔가 대응을 해야죠.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적어도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 화력을 가진 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저희 당 내부의 일치된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저희의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잣대를 대서 간사 임명 못 해주겠다, 바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 관례, 뭐 이 얘기는 둘째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3대 특검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했는데 내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개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근데 이 문제는 대법원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12일 날 전국 법원장 회의를 또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뭐 기간도 연장하고 1심도 의무 중개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간은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쏟아지는 의혹들, 우리가 이제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에 그 적시했던 혐의보다 플러스 알파 혐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나 이 재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또 임하지 않고 있어서 시간을 버티면 이거 때울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 재판 당사자들의 어떤 전략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더 세게 기간을 연장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게 길어진다고 해서 그냥 시간이 끝났다 해서 죄를 덮어주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거나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공개 사항에 대해서도 뭔가 여지를 주지 않는 것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냥 의무 사항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압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고 기본을 의무로 한다라든지 그런 절충안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재판에 대한 투명성을 좀 보장하는 쪽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저는 그 법원 행정처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려가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나 과연 그럴까요? 지금 현재 이 특검이라는 것들이 내란의 이 시간 속에서 아직 이게 다 청산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지금 특검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합치면 120명입니다. 검사 숫자만. 지금 그래서 일반 다른 사건들의 처리가 좀 미뤄진다고 아우성인 상황인데 이걸 더 연장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설정했었던 기간도 짧지 않은데 그럼 이 특검 자체에 파견된 검사들이 무능하든지 아니면은 더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주고 이 규모로 갔는데 벌써부터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여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기간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여권에서 원하는 어떤 큰 혐의가 나와서 재판이 굉장히 위중하게 진행된다 이런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뭐 공개한다, 중계 방송을 한다 이 얘기인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물론 법으로 할 수 있다고 쳐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법원 아니겠어요? 법원에서 재판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 자율로 판단을 해서 판사가, 재판장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 항상 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법으로 정해서 아예 강제적으로 1심은 다 중계를 하게 한다. 지금 법원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서 만약에 이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 좋은데요. 의석수 많고 지금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고는 보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너무 짙어요. 선거는 매년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나중에 평가받는다. 이게 당연한 건데 과연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면치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